안녕하세요. 커피앤톡입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바로 사연 읽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서러웠던 제 인생의 일대기를 25년 만에 드디어 종지부를 찍을 수 있었던 그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저는 어린 시절 부모님께서 맞벌이 부부라 저를 자주 친할머니 댁에 맡겨지곤 했는데 간만에 시간을 내어 저를 만나러 오던 길에 음주운전 중이던 트럭과 충돌하는 사고가 있었고 병원으로 급히 이송되었지만 두 분 다 모두 얼마 지나지 않아 세상을 떠나셨고 그렇게 저는 9살이라는 어린 나이에 두 부모를 잃었습니다. 가족들은 어린 나이에 혼자 남게 된 저를 가엾게 여겼고 온 가족이 모여 상의한 끝에 작은아버지가 저를 입양해 주었습니다. 부모를 잃은 슬픔에 큰 외로움을 느낄까 염려된 작은아버지는 저를 정말 친자식인 것 같은 착각이 들 만큼 부족함 없이 사랑으로 품어주었어요. 젊은 시절부터 몸이 약했던 작은어머니는 사촌동생을 낳고 얼마 안 돼 면역력이 급격하게 나빠지면서 백혈병이 생겼고 끝내는 남편과 어린 아이를 두고 일찍 떠나버렸기 때문에 아빠와 둘뿐이었던 사촌동생은 친언니가 생겼다며 무척 좋아해줬어요. 가족이라는 그늘이 너무 행복했지만 저와 사촌동생을 홀로 키우기 위해 작은아버지가 애쓰시는 걸 너무 잘 알기에 더욱 감사하고 또 죄송한 마음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제게 학생은 공부만 하면 된다며 대학에 입학하는 것도 적극적으로 지지를 해주셨죠. 하지만 성인이 된 이후로는 작은아버지이자 양아버지에게 도움을 받을 수 없다 생각해 20살이 되자마자 독립을 하게 되었습니다. 비록 등록금과 생활비 모두 제 스스로 해내야 했기에 4년제 대학을 6년 만에 졸업하게 되었지만 그런 저를 대견하게 바라봐 주셨고 혼자 저 자신을 지키며 했던 노력들 덕에 취업 준비생으로 시간 버리는 일 없이 좋은 회사에 취직을 할 수 있었어요. 그렇게 대학을 졸업 후 첫 사회생활을 시작하게 된 회사에서 저의 사수로 남편을 처음 만나게 되었어요. 남편의 말로는 제가 열심히 배우려는 모습에 저에게 반했다고 했고 그렇게 저희는 연인으로 발전해 연애를 시작한 지 3개월 만에 남편에게 프로포즈를 받았습니다. 처음에 아버지는 이 소식을 듣고 연애 기간도 많이 짧아 서로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할 텐데 급하게 결혼을 결정할 수 없다며 심하게 반대하셨지만 남편의 듬직함을 믿고 결국 허락해 주셨어요. 그런 양아버지와는 달리 시모는 친부모도 아닌데 저에게 얼마나 신경을 쓰겠냐며 고 하나 다름없는 애가 뭐가 좋냐고 남편은 나무랐지만 저를 좋게 봐주셨던 시부의 뜻을 꺾지 못해 어쩔 수 없이 결혼을 승낙해 주었습니다. 어떻게든 결혼을 미뤄보려는 시모를 남편이 적극적으로 설득하고 밀어붙인 덕에 결혼식을 계획했던 것보다 빨리 올리게 되었어요. 양아버지는 딸이 결혼하는데 제대로 된 예물 하나 못 해줬다며 늘 미안해하셨고 그래서 더 아껴주셨습니다. 시모는 시부와 사이가 나빠서 곁에 있어도 없는 것만 못했기 때문에 늘 외로움을 느끼는데 제가 남편에게도 그리고 양아버지에게까지 사랑받고 시부에게 신뢰를 얻어 행복하게 지내는 것이 셈이 났는지 저를 식모 부리듯 부려먹었고 일 때문에 바빠 할 수 없을 것 같다고 거절할 때면 자신에게 쓰는 돈도 아닌데 그 핑계로 자신의 말을 듣지 않는다며 욕을 하곤 했습니다. 그런 시모의 행동을 알게 된 남편은 그 이후로 저를 가정부로 부리려고 결혼한 것이 아니라며 사랑하는 아들이 사랑하는 여자와 행복하게 지내기를 바래주었으면 좋겠다고 시모에게 확실하게 선을 그었고 혹시라도 제가 마음의 상처를 받았을까봐 더욱 사랑 표현도 해주었어요. 그리고 장인어른에게 사위받는 사이가 되겠다며 양아버지에게 자주 연락하면서 사이를 돈독하게 만들기 위해 힘써주었죠. 결혼한 지 4년 차가 되던 해에 드디어 기다리고 기다리던
새 생명이 저희 부부에게도 찾아와 주었지만 20주쯤 임신 중독증과 임신성 당뇨로 급격하게 건강이 안 좋아졌고 체중까지 급격하게 늘어서 여러모로 힘들고 조심해야 했어요. 힘들어하는 저를 위해 남편이 가족 중 유일하게 출산 경험이 있던 시모에게 직접 조언을 구했지만 아들을 빼앗았다고 생각해 저를 미워하던 시모는 체중이 많이 늘었다는 말에만 집착하며 여자로서 매력이 없어져서 어떻게 하냐며 그렇다 하더라도 어디 말하기 창피하니까 내 며느리라고 떠들고 다니지 말라며 도움 안 되는 말들만 늘어놓았습니다. 저는 변해버린 몸매에 자존감이 떨어졌고 몸이 안 좋아져 아기에게까지 영향을 미칠까봐 매일 염려하다 보니 어느새 산전 우울증이 생겨버렸어요. 남편은 양아버지에게 현재 저의 상태를 알려주었고 마음고생이 많은 제가 안쓰러워 밥이라도 사주고 싶다며 함께 식사하기를 권해 간만에 양아버지와 사촌동생을 만날 생각에 조금은 기분이 나아졌어요. 하지만 오랜만에 보고 싶은 가족을 만날 수 있다는 생각에 들떠있던 마음은 가족들을 만나기도 전에 와장창 무너졌습니다. 아이, 그 몸매로 밖에서 외식하면 손가락질 받는 거야. 사돈께서 이런 네 모습을 보면 입맛이 떨어져서 밥이 넘어가겠니? 너는 네 모습이 안 보이겠지만 다른 사람들은 다 너가 보이는데 어쩜 배려라는 게 없니? 굴러다니다가 생긴 몸으로 돌아다니는 것 자체가 민폐야, 민폐. 말씀이 너무 심해요. 간만에 가족들과 만난 아내에게 무슨 말을 하시는 거예요? 아무리 마음에 안 드는 며느리라도 임신 중이라 많이 힘들어하는 거 뻔히 아시면서 어떻게 그렇게 말씀하세요? 아들, 내 말이 뭐가 심해? 사실을 이야기한 것뿐이지. 솔직히 임신이 뭐 대수니? 건강관리를 못한 사람이 잘못이지. 예, 네 꼴을 사돈이 보면 좋아는 하시겠니? 길러준 정이 있다고 해도 그런 모습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어. 제 모습을 보면 많이 걱정하시겠네요. 이젠 아무래도 약속은 안 잡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어머님 덕에 아버지께 걱정 안 끼쳐드릴 수 있게 되어 다행이에요. 저는 남편에게 저 대신 양아버지에게 못 만난다는 연락을 해달라고 부탁하고 방으로 들어와 거울 앞에서 제 모습을 한참 바라보다 결국 눈물이 쏟아지고 말았습니다. 시모는 혼자 두고 친정 식구를 만나러 가려고 신나 있는 저희 부부의 모습이 꼴보기 싫어서 괜히 제 몸매를 핑계 삼았던 것이었고 밖에서 남편과 시모의 언쟁이 한동안 계속되었습니다. 가족과의 행복한 시간을 보낼 줄 알았던 식사 자리에 가기도 전에 시모에게 들은 말들로 자존감은 바닥을 쳤고 마치 제가 더러운 벌레라도 된 것 같다는 생각 때문에 한동안 심각한 산전 우울증을 겪어야 했습니다. 그 후에도 저를 향한 시모의 비난은 계속되었고 저는 그 말들이 마음에 쌓여 점점 말수도 줄고 우는 날은 많아져 남편은 결국 분가를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렇게 남편이 적극적으로 분가를 추진한 덕분에 짧은 시일 안에 이사를 할 수 있었고 그날 이후부터 차츰 우울감은 사라졌고 건강한 몸으로 출산을 하고 싶다는 욕심도 생겨 건강관리도 열심히 한 덕분에 체중도 더 늘지 않고 유지해 큰 무리 없이 자연분만까지 성공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시모는 애 낳는 한 아이의 부모가 맞는지 의심이 들 만큼 살이 붓고 배가 불룩하게 나온 제 모습이 보기 징그럽다며 병원에 와보지도 않으셨고 애를 낳은 것은 저인데 남편에게 고생했다며 병원에 입원해 있는 저는 나 몰라라 한 채 진수성찬으로 남편을 챙겼습니다. 퇴원 후 집에서는 남편의 도움을 받아 산후조리를 했지만 시모는 여전히 고생했다는 연락 한 통, 문자 하나도 하지 않으셨어요. 출산 후 3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그간 쌓인 살들을 본격적으로 빼기 위해 다이어트를 시작했고, 친정 식구와 남편의 응원 격려 덕에 1년 만에 아가씨 때의 몸매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쉼으로 인해 무너졌던 자존감도 모두 회복했고, 아기도 하루가 다르게 건강하게 자랐어요. 하지만 자신의 손주이기 이전에 제 자식이라는 것이 창피하다며 저희와 만나려고 하지 않았고, 그 이후로 본인 손주인 제 아이를 돌이 다 되도록 실제로 만나 안아본 적이 없다는 것이 화가 났어요. 저와 아이를 보면 자신의 엄마 대신 눈치를 보는 남편이 안쓰러울 지경이라 큰 마음 먹고 무작정 아이를 들쳐매고 시댁에 찾아갔어요. 어머님, 도대체 저를 미워하는 이유는 뭐예요? 아니, 저는 미워한다고 하더라도 아들의 자식인데 어떻게 만나보려 하지도 않으실 수 있으세요? 제 아이의 할머니라는 게 그렇게도 창피하고 못마땅하세요? 얘가 연락도 없이 쳐들어와서 뭐라고 떠드는 거야? 너 같으면 좋겠니? 고아에 가짜 아빠를 둔 며느리 때문에 내 아들까지 나를 등지고 이 집을 나갔는데 좋겠냐고. 그래도 꼴에 너도 네 자신이 창피했나 보지? 살을 다 빼고. 제가 어머님 아들을 꼬드겨서 나간 게 아니라 어머님께서 아픈 저를 괴롭히시니까 남편이 못 참고 분가선언한 거잖아요. 그럼 저는 아들 빼앗아간 나쁜 년이라고 하더라도 이 애는 어머님 아들의 자식인데 어떻게 돌이 될 때까지 만나보려고도 안 하실 수 있어요? 이건 정말 너무한 거잖아요. 네 피가 섞인 아이잖니. 지저분해서 영. 정이 안 가는 걸 어떡하라고? 생긴 것도 너를 꼭 닮아서 꼴 보기 싫어 죽겠으니까 얼른 돌아가. 소름 돋아 정말. 저는 저희 아기를 예전에 제가 뚱뚱했을 때 바라보던 혐오하는 듯한 표정으로 바라보는 시모의 눈빛에 상처를 받아 그 길로 제 아이를 데리고 뛰쳐나와 집으로 돌아가면서 다짐했습니다. 저와 제 아이를 이유 없이 미워하고 벌레 보듯 하는 시모를 똑같이 취급하겠다고 말이죠. 그날 이후 저는 남편에게도 시댁에서 있었던 일을 다 털어놓은 후 당분간 시모와 거리를 둘 생각인 동참하라고 당부했어요. 시모가 뭐라고? 계속 그녀의 무시 속에서 저 스스로를 망가뜨릴 수 없다고 생각되어 사회생활을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2년 동안의 경력 단절과 아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취직이 쉽지 않았고 어쩔 수 없이 원래 관심이 많았던 것을 살려 온라인 쇼핑몰을 대출을 받아 사업 자금을 마련해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처음 시작했을 때 직원은 친구와 저 이렇게 둘이 끝이었지만 우여곡절 끝에 계획했던 것보다 빠르게 성장했고 직원이 15명까지 늘 만큼 안정적으로 자리를 잡게 되었어요. 의류 온라인 쇼핑몰이라는 동종업계에서 성공적으로 자리매김을 하고 매출도 처음 시작했을 당시에는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올랐죠. 제가 일을 시작하는 것도 어느 정도 자리를 잡은 것도 모두 알리지 않았는데 시모는 자신에게 저희 부부가 관심을 끊자 먼저 남편에게 연락했고 제 안부를 물어준 것이 기분이 좋았던 남편은 제 자랑을 한답시고 시시콜콜 다 이야기를 해버렸습니다. 소식 들었다. 요즘 하는 일이 엄청 잘 되던데 어떻게 한마디 없을 수가 있냐? 제가 일하는 걸 어머님께 이야기할 필요는 없으니까요. 제게 관심도 없으셨잖아요. 무슨 일로 연락하신 건데요? 돈 꽤 만진 것 같은데 그러면 당연히 시부모인 나에게 보답해야 하는 거 아니냐? 네가 내 아들 아니었으면 지금처럼 지낼 수 있을 것 같아? 보기 흉측할 정도로 살쪄서 어디 내다 놓기도 창피한 너를 가족으로 받아준 건 나야. 그래서 저랑 제 아이를 벌레 보듯 하신 분께 효도를 해야 한다, 뭐 이런 건가요? 어머님, 돈 필요하시면 어머니께서 벌어서 쓰세요. 저한테 돈으로 효도받을 생각하지 마시고요.
뭐? 이게 어디서 따박따박 버르장머리 없이 시어머니한테 말대답을 해? 너네 결혼 내가 허락 안 했어도 했을 줄 알아? 그리고 너가 뚱뚱해서 보기에 흉측했던 건 사실 아니냐? 어디 너 따위가 나한테 이렇게 굴어? 어머님, 그렇게 효도가 받고 싶으시면 어머님의 자랑스러운 아들에게 받으세요. 저는 어머님이 저를 홀대하던 모습이 흉측해서 도저히 그런 대우받고도 살갑게 챙겨드리는 건 못하겠네요. 이제라도 그간 제가 겪은 수모를 진심으로 사과해 주시는 게 아니라면 몰라도요. 속에 늘 쌓아두고 살았던 말들 중 일부라도 하고 나니 속이 좀 후련해지면서 뭐 때문에 이악 물고 참으면서 속이야기도 못했는지 바보 같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뻔뻔하게 효도를 하라며 강요하는 시모의 말이 화나기보단 너무나 웃겼던 생각보다 기분이 썩 나쁘지 않았던 통화를 마치고 더욱 잘 되면 더 흥미로운 모습까지 볼 수 있지 않을까? 살짝 기대까지 됐습니다. 저는 시모가 돈 때문이라도 제게 진심으로 사과할지 모른다는 기대 덕에 즐겁게 일을 매진했고 혹시라도 사이가 좋아지면 부족함 없이 양가 부모님 모두를 챙겨드려야 한다는 생각에 회사와 거래처 그리고 집만을 왔다 갔다 하며 하루도 쉬지 않고 뛰어다녔어요. 그렇게 몇 달 후 시모가 제게 전화를 했지만 일에 너무 집중하고 있던 나머지 전화 온 것을 몰랐고 시모는 그걸 핑계 삼아 저희 회사에 찾아왔어요. 여긴 어떻게 알고 오신 거예요? 연락을 해도 무시하는 건지 전화를 안 받으면 어쩌니? 직접 찾아오는 수밖에. 뭐 회사는 생각했던 것보다 조촐하고 지저분하네. 딱 너랑 어울리는 공간이구나. 차 좀 내오렴. 손님 대하는 태도하고는. 일 끝나고 따로 연락 드릴게요. 일하는 중이라 직원들이 많이 불편해할 거예요. 저도 곧 거래처 나가봐야 하고요. 아, 불편할 게 뭐 있어. 내가 방해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차 한 잔만 마시고 갈 테니까 걱정 마라. 아, 며느리 회사에서 내가 행패라도 부리겠니? 콧대를 축혀 세우고 차를 내오라는 시모가 좀 불안하기는 했지만 차만 마시고 간다고 했기 때문에 얼른 차를 준비해 주었고 시모는 정말 무리를 일으키는 것 없이 차만 마시고 돌아갔습니다. 말은 안 좋게 했지만 제 회사가 나름 마음에 들었던 건지 찾아왔던 날 이후부터 회사에 시모가 들으는 횟수가 점차 늘었어요. 너무 다행히도 직원들이 시모의 방문을 좋게 생각해 주었고 시모도 직원들께 상냥하게 대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가끔 밥이라며 점심 도시락까지 싸와서 저랑 직원들을 챙겨 주었어요. 또 어느 날은 과일 바구니나 커피 등을 사서 짬짬이 쉬면서 하라며 격려까지 해주며 챙겨주는 시모께 그전에 못되게 굴던 모습에 버릇없이 굴었던 것이 괜스레 죄송스러워졌어요. 처음에는 의심하지 못했지만 한 달에 한 번 찾아오는 날이 꼭 제가 거래처에 나가 있을 때를 맞춰서 오는 게 조금 의아하게 느껴졌어요. 저는 거래처를 만나러 자주 가는 편이 아니었기 때문에 마치 제 일정을 꿰고 있는 느낌을 많이 받았죠. 하지만 그런 이유로 직원분들을 챙겨주러 오는 시모를 의심할 수는 없었고 직원들 사이에서도 시모의 평은 꽤 좋았기 때문에 안 좋은 쪽으로 생각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물론 시모가 바뀌기 시작한 이유가 제가 돈을 잘 벌기 때문이겠지만 그래도 이제라서도 저를 잘 챙겨주려는 시모를 통해 사람을 미워하는 것은 정말 덧없는 것이라는 걸 많이 느꼈었어요. 한동안 회사에 찾아오던 시모의 발걸음은 점차 뜸해졌을 무렵 경리가 제게 다가와 매출 장부와 자금 내역이 다르다는 청천벽력 같은 말을 했습니다. 기록된 장부의 내용과 달리 자금 내역이 약 3천만 원가량 부족했던 것이었어요. 그러면 안 되지만 심각한 상황이라 어쩔 수 없이 직원들을 조사했고 횡령을 한 것 같은 느낌은 전혀 없었어요.
도대체 어떻게 된 건지 갈피가 잡히지 않은 채로 문제가 있는 거래처에 찾아갔고, 저는 거기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세상에, 저희 시모가 거래처에 찾아와 거래 계좌를 변경하기 위해 몇 번씩 왔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거래처 사장님은 시모가 엄청 미인이시다며 너스레를 떠날 말까지 하셨는데, 너무 놀란 저는 그게 무슨 말씀이냐, 안 그래도 거래 내역에 착오가 있는 것 같아 급히 찾아왔던 것이라고 털어놓았어요. 저는 거래 계좌 변경을 요청한 적이 없다고 변경된 계좌의 예금주가 시모라는 것까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너무 화가 나 거래처 분에게 어떻게 확인도 없이 마음대로 중요한 걸 변경할 생각을 했냐고 화냈는데, 시모가 제가 시켜서 내려온 것이며 의심이 든다면 직접 연락해서 확인해보라는 말에 그냥 믿고 진행했다며, 직접 확인하지 않은 것은 잘못이나 어떻게 이런 상황이 생기게 만들 수 있냐며 제 안일함을 탓하였어요. 빠르게 거래 계좌를 제 걸로 변경한 후 거래처 사장님과 했던 이야기를 증거로 삼기 위해 녹음을 했고, 그것을 가지고 바로 시모한테 찾아갔어요. 처음엔 저를 반기는 듯 했지만 울그락불그락해진 제 표정을 읽었는지 난감해하시며 어쩐 일로 바쁜데 여기까지 왔냐고 물으셨어요. 어머님, 제 회사 매출에 큰 손실이 하나 생겼는데 그 문제가 생긴 거래처에서 제가 이상한 소리를 듣고 왔어요. 거래 계좌가 제게 아닌 어머님으로 변경되었다고 하더라고요. 뭐? 내가 무슨 이유로 그런 짓을 한다는 거니? 무슨 능력으로 내가 그런 짓을 해? 저는 시모의 당황해하는 말투에 이런 말도 안 되는 짓을 하기 위해 제 사무실을 자주 찾아왔던 것이라는 걸 확신할 수 있었어요. 저는 시모의 말에 대답 대신 거래처와 했던 대화 내용을 들려주었고, 상황을 마친 시모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손해액이 3천만 원이에요. 그거 돌려주세요. 그게 다 직원들 월급이고 회사 관리 비용이고 거래처 투자 비용이에요. 지금 어머님께서 얼마나 큰 범죄를 저지른 건지 아세요? 어떻게 저한테 이렇게까지 하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너가 나애 좀 잘 챙겼으면 이런 일은 없었겠지. 이게 다 너가 혼자 호의호식하려고 그러니 생긴 일이잖니? 어머님, 얼른 돌려주세요. 그 돈은 회사 운영비예요. 저 돌려주지 않으면 법대로 처리할 거예요. 지금 법원으로 갈까요? 그래, 미안하다. 실은 시아버지 몰래 사채업자한테 돈을 조금 빌렸는데 이자가 너무 불어서 내가 혼자 감당할 수가 없었어. 앞으론 그런 일 없을 거야. 그러니까 이번 한 번만 봐주면 안 될까? 사채예요? 어머님께서 사채업자한테 돈 빌릴 일이 뭐가 있어요? 부족함 없이 지내시잖아요. 도대체 왜 그 위험한 거에 손을 대요? 그게 네 시아버지한테는 비밀로 해줘야 한다? 내가 가지고 싶은 명품백이 2개 있었는데 그게 너무 고가라. 우리 형편으로는 부담이 커서. 그래서 이렇게 이자가 클 줄 전혀 몰랐어. 그래서 네 회사가 잘 된다기에 미안하다. 고작 명품백을 사기 위해 사채까지 끌어다 쓰고 돈을 갚을 수 없는 상황이라 저희 회사에 들락거리며 몰래 범행을 저질렀던 것이었습니다. 저는 저와 직원들 모두를 속여가며 이런 일을 꾸민 것을 용서할 수 없었고, 비밀로 덮을 문제가 아니라고 판단되어 그 길로 시부께 찾아가 모든 사실을 털어놓았어요. 시부의 말을 기다리기를 한참 제게 미안하다며 어린 시절부터 순탄하지 않았을 삶에 위로가 되어주지는 못할 망정 부모라는 사람씩이나 되어서 제 피나는 노력을 너무 가볍게 여기는 것이 자신의 아내라는 것이 창피하다고 말씀하셨어요. 시부는 더는 시모의 만행을 지켜만 보고 있지 않겠다며
자신이 다 책임질 테니 한 번만 믿어달라며 부탁해왔어요. 그날 저녁 통장으로 3천만 원이라는 큰 돈이 들어왔고 시부께서 시모를 대신해서 보내주신 것이었어요. 돌려줘야 하는 사람은 시부가 아닌 시모였기에 다시 돌려드릴까 고민하던 중 문자 메시지 한 통을 받았는데 시부가 자식에게 해가 되는 부모로 남을 수 없다며 받아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렇게 3일쯤 지났을 때 시모께서 만나자는 연락이 왔고 비밀로 해달라는 말을 지키지 않아 또 어떤 듣기 거북한 소리를 할지 모르니 마음의 준비를 하고 나갔습니다. 하지만 제가 생각했던 것과는 반대로 자신의 행동에 대한 사과를 하기 위해 불렀다며 진심으로 미안함을 표현하면서 자신이 안 좋게 대했던 과거와 이번에 저지른 큰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니 한 번만 용서해 주라고 말해왔어요. 회사와 거래처 간의 관계는 망가졌지만 그렇다고 시모를 쉽게 내칠 수도 없고 시부를 봐서라도 이번 일은 눈 감아주겠다고 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양아버지가 갑자기 쓰러졌다는 연락을 받고 급하게 병원으로 갔지만 쓰러지면서 뇌에 충격을 받았는데 너무 늦게 발견되어 손 쓸 수 없는 상황이라는 청천벽력 같은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양아버지는 그렇게 하루도 버티지 못하고 심정지로 돌아가셨어요. 너무 큰 역경이 한 번에 밀려와 감당하는 것이 버거웠지만 저만 바라보는 내 사랑스러운 아이와 이제 혼자가 되었다는 생각에 겁먹을 쓸 사촌동생을 떠올리며 굳굳이 참아왔어요. 이 악물고 슬픔을 참고 있는 제게 시모는 정말 황당하게도 양아버지의 재산을 물려받을 것을 안다며 자신이 잘못을 뉘우치고 용서를 먼저 구했으니 양아버지가 남긴 보험금을 자신의 남은 사채빚을 갚는 것에 쓰게 주라는 것이었습니다. 몰상식한 시모의 말에 처음으로 시모께 입에 담기 험한 욕을 하며 다시는 제 가족인 척 위선 떨지 말라고 소리치고 말았어요. 제 말에 욱한 시모는 자신의 사채빚을 갚을 돈을 주지 않으면 끔찍한 일이 생길 거라며 협박했지만 동조하지 않자 시모는 더 끔찍한 짓을 벌였는데 어린이집에 다니는 말도 잘 못하는 아이를 보육원에 버려두고 와놓고는 아무것도 모르는 척 아이를 잃은 저희 앞에서 안타깝다며 연기를 하였습니다. 아이를 찾기 위해 실종 신고를 해둔 경찰에게서 아이를 납치한 범인의 모습이 어린이집 근처 CCTV에 찍혔다는 소식을 전해주었고 얼마 지나지 않아 시모가 저지른 악행임이 탄로가 났습니다. 모든 사실이 밝혀지자 죽을 죄를 지었다며 싹싹 빌었지만 이미 시부는 시모에게 당신은 사람도 아니라며 이혼 소송을 걸었고 자식을 평생 잃을 뻔한 저와 남편은 참을 수 없는 분노에 제 회사에서 저질렀던 범죄부터 모조리 묶어 신고를 했습니다. 결국 시모는 시부에게 돈 한 푼 없이 이혼을 당하고 시모의 죄는 무겁게 여겨져 오랜 시간 옥에서 보내게 되었어요.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딱 한 번 남편과 시모가 연락이 닿아 들은 소식으로는 사채빚을 다 갚지 못한 채로 벌을 받게 돼 빚이 산더미처럼 늘어나서 출소 후에도 사채업자들을 피해 여기저기 숨어 다니는 신세라고 하네요. 그리고 시모가 죗값을 치르러 간 사이에 제 회사도 큰 일을 한번 겪고 나서인지 얼마 후부터 입소문이 나서 매출이 2배가량 높아져 회사를 넓게 확장까지 하게 되었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한결같이 저를 미워하고 이용하려고 들던 시모를 잊고 지금은 시부와 저희 부부 그리고 안전하게 저희 품으로 다시 돌아와준 아이까지 이렇게 네 식구가 단란한 시간들을 함께 보내면서 잘 지내고 있답니다. 가족을 통해 인과응보라는 말을 배우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지만 그 덕분에 앞으로도 제 욕심을 채우기보다는 가족과 내 주변 사람들을 위해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열심히 살아야겠다 생각을 했어요. 제 사연을 들어주신 모든 분께 좋은 인연이 닿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커피앤톡이었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